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던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직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도대체 이재명이가 언제 구속이 될까 이거였는데요. 뭐 이것 자체가 이미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야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야, 저 사람이 언제 구속이 될까? 다음 달에 구속이 될까? 내년에 구속이 될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한다라는 거. 구속이 되냐 안 되냐도 아니고 언제 구속이 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요. 뭐 어쨌거나 우리가 제일 최대 관심사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구속이 되기 위해선 전제가 돼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이 공천권을 우리가 뺏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천권을 뺏을 수가 있어야 민주당이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재명을 손절하고 그래야지 이제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될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도대체 언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을 손절할 수 있을까? 언제 당대표라고 하는 이재명을 사퇴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 포인트였던 것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과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명계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 대부분 다 익명 처리가 돼서 나왔었죠. 그렇죠? 민주당의 무슨 뭐 관계자, 초선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 처리가 됐었는데 요즘 막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적인 그런 비명계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보이고 있는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고 있는 게 뭐냐? 그 한겨레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겨레조차 한걸레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조차 어떻게 된 것인지 특집 기사까지 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요. 아예 지금 특집의 이름이 뭡니까? 위기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사가 총 6가지 정도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학과 싸우니 우리 잘못은 괜찮다. 최면 정치의 일상화라고 하는 기사가 제일 먼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로 나왔는데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한겨레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도덕적 위기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무엇이 옳은가에 관해서는 절대적 기준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당내에서 그런 기준을 흔드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영의 존재 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공감을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DJ도 마찬가지였고 노무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그때 당시 민주당은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행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보수는 타락해가지고 망하는 것이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런 게 완전히 그냥 상실이 돼버린 그런 지금 시대인 것이죠. 진보가 거꾸로 지금 뭐 타락해가지고 망하는 것이고 보수가 거꾸로 분열해가지고 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조차도 허물어뜨려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제 한겨레가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시점을 심지어 언제로 잡고 있어요? 보선 전대에 출마했던 그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보니까요. 책임 정치가 사라진 민주당의 위기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까? 이달 하순 이낙연이 귀국하게 된다면 당내 원심력이 더욱 커지면서 내분의 양상이 증폭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은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겠죠. 한겨레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낙연이 귀국하게 된다면 증폭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증폭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명을 대표하고 친문을 대표하는 이낙연이가 귀국하게 된다면 그거를 이제 당내 원심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명계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이재명을 내쫓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거다. 이 얘기를 실제로 하고 싶을 텐데 뒤 얘기는 지금 생략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만 피하자. 이재명 대표 이 자명이 아니고 중국식으로 발음을 했네요. 왜 중국식으로 제가 발음을 했지? 이유는 아실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조금 최근에 좀 주목이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겨레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친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이게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진보 좌파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이 반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심 아닙니까? 정신병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일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거는 이제 싹 뒤집게 된다면 친중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 최근에 이재명이가 친중 노선을 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자기 이제 관저로 불러가지고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제1야당 대표를 부르는 것조차도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1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무려 12분 가까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외교적인 결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경거망동 그 자체인 겁니다. 결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 외교부 또한 싱하이밍 대해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제가 보기엔 조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방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자기의 속국으로 본다. 조선시대 명나라가 조선을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렇게나 소원했던 거. 중국은 큰 산봉우리와 같은 나라인 것이고 대한민국 뭐 작은 뭐 뭐였습니까? 골짜기 같은 나라다.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중국의 대사가 제1야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따위 지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이재명이를 자기 그냥 뭐로 쓴 거예요? 바지사냥같이 쓴 것이고 얼굴마담으로 그냥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앉혀놓고 자기가 메시지까지 준비해가지고 15분 동안 이렇게 낭독하고 그 내용도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거를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딸들이 특히나 나서가지고 지금 발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개딸들은 조용하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한겨레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것인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한겨레가 다음과 같은 사설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중국 대사 고압 발언과 관저 생중계 모두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이 사설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설 칼럼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기사 1위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니까 싱대사 발언은 1차적으로 미국에 치우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거는 좀 중립적인데 외교관이 국익 관점에서 상대국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협상장도 아니고 공개 발언을 할 때는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싱대사의 발언은 어떻다? 공개 발언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고압적이었고 심지어 위협으로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한겨레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상식적인 관점과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적절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10분 넘게 주재국 정부를 공개 성토한 것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고 큰 결례가 아닐 수가 없고 아예 대놓고 이날의 발언은 뭐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한겨레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겨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논평을 내놓고 정상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한겨레 지금 댓글조차 어떤 상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찌재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게 대통령했다가는 진짜로 멸망한다. 이렇게 귀여운 시바견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의 현재 위치를 싱대사를 만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나 뭐 형수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뭐 검찰을 상대로 해서는 깡패다, 뭐 조폭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했던 인간이 그렇게나 뭐 나름대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간이 저렇게나 두 손 꼭 모으고 공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이재명의 현재 정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일 최전방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던 개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고,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비호를 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한겨레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실체를 모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는데, 한겨레가 이렇게 대놓고 특집 시리즈를 통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고, 중국 대사를 만난 것까지도 저렇게나 비판하고 있다면, 친중 노선조차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겨레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등등등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올해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민주당이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